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활을 잘 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한국은 늘 우승을 하는 걸까요? 란 제목의 중국 기사와 이 기사에 언급된 K영화의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딱 중국 스타일로 정신승리하며 결론은 자신들이 과거 활을 더 잘 쐈고 한국의 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 중국은 활 쏘는 환경이 한국보다 열악해서 매번 한국이 우승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매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양궁 결승에 많이 올라섰지만 단 한 번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초한지에서 삼국지까지 또 손자병법 등 자칭 엄청나게 전쟁이 뛰어난 나라의 후예였는데 왜 양궁에서 성적을 못 내는지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나 봅니다. 일단 중국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양궁계를 장악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한국인의 활과 화살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역사상 다양한 정권이 등장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란히 존재할 때부터 이후 고려까지 늘 분열되고 결합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은 당연히 남북 쪽의 강대국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의 속국이었거나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공언한 뒤 근대에 와서 일본의 침략을 여러 차례 당했던 것까지. 한국인들은 역사 속 전쟁에 대한 기억을 늘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자도 자신을 활을 쏘는 남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도 활을 잘 쐈고 한국의 활 기술도 중국에서 전파됐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남녀노소 각계각층에서 양궁을 퇴근 후의 여가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개봉한 박해일 문채원 주연의 최정병기 활이나 2014년 개봉한 대세배우 현빈 주연의 영린 등 한국의 활 역사를 한국의 10대들의 사랑을 받는 그들의 스타파워들이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전통 궁술장인 황학정의 이상도 직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활과 화살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황학정의 궁도장은 스릴을 경험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은 활과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영화 속에서 활 쏘는 장면만 있다면 참여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병기 활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항상 양궁 금메달을 획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정병기활을 소개합니다. 만주에서는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촬영도 잘 됐고 이 영화처럼 영화에서 활과 화살을 주제로 한 작품도 이 영화 외에 거의 없습니다. 활과 화살의 위력과 실력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마지막 초원 추격전이 최고였다. 가끔 추격과 대결에서는 흔들리는 미트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분위기가 부족해 보였지만 아이들이 탈출하는 장면은 매우 사실적으로 촬영됐다. 갑옷과 무기의 예술은 매우 상세하고 불꽃처럼 보이고 어쨌든 새로움이 가득했다. 좋은 장르의 영화 누르하치는 조선군 10명이 몽골군 1명만 못하고 몽골군 10명이 만주군 1명만 못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군이 참패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쇠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후에 만주족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화의 속도감과 리듬감이 훌륭하다. 영상이 좀 더 정교해지면 영화는 더욱 좋을 것이다. 쫓고 도망다니는 사냥게임은 관객들의 신경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냉기의 살상력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옛날에는 저격수가 궁수였는데 박해일이 드디어 남자가 됐다. 높은 박스오피스가 반드시 좋은 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박스오피스는 반드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만주족의 잔인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만주족이 만주어로 말할 수 있게 하여 현대인들이 만주족이 야만적인 침략자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한국 영화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이 영화를 화리 스타일이나 화를 그리는 방식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인들도 이 영화를 만들 때 만주어를 사용했고 의상과 특수효과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줄거리는 좋은 영화로 꼽히는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를 모티브로 했다. 이거 보면서 삼국지 연희가 생각나더라고요. 일부 플롯은 너무 상투적이지만 활과 화살 전투와 만주어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1636년에 일어났고 8년 후 한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신삼국지에서 송건역을 맡았던 장보는 만주어를 못해서 삼국지에서 벙어리 역할을 했다더군요. 중국 영화 적벽대전은 환타지였다면 이 영화가 진짜 역사다. 정말 너무 좋은 영화, 국내 영화보다 정말 좋아요. 활과 화살을 쏘는 액션씬을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집은 지체 없이 날카롭고 긴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찍은 영상과 결합하면 사람들이 매우 긴장되고 흥미로워집니다. 영화 속의 의상, 활, 화살 등의 다큐멘터리 보고는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이어서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군 캐릭터는 모두 만조를 사용하는데 이는 더욱 사실적입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적장을 화살 하나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죽은 형을 붙잡고 놓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이 캐릭터의 하이라이트였다. 결국 황해의 남자 주인공과 적장 그리고 그의 여동생의 대결은 긴장감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국의 청나라 영화, TV 드라마는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만주어는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주어를 들어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역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 문화는 소수 민족과 진정한 역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사와 술자리의 줄거리가 질질 끄는 느낌은 있었지만 빠른 전개가 매우 사실적인 액션 영화로 초원에서의 마지막 추격전이 매우 스릴 넘쳤다. 사람보다 말을 쏘는 것을 선택했다. 바람은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복을 위한 것이라는 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고대 저격수들 모두에게 별 5개를 줬어요. 활무기를 소재로 한 영화, 특히 활과 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다. 특히 조선과 중국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특히 드문 일이다. 양궁에 관한 영화인데 정말 볼만해요. 역사적 문제를 떠나 영화의 액션 연기는 정말 좋고 여러 액션 장면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다. 정말 이 영화 좋아요. 궁술 자체는 가장 사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 전체가 피를 계속 끓게 합니다. 굉장한 영화, 활과 화살의 명사수, 엘리트, 액션, 가족, 의상, 역사극이 가득해 그냥 최고의 영화. 중국 영화는 손오공 같은 판타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해. 첫 번째, 미친 듯 활을 쏘는 장면. 두 번째, 멈추지 않는 빠른 속도의 시나리오. 세 번째, 눈요기. 촬영은 훌륭했습니다. 일부 액션 장면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멋지게 끝납니다. 이 영화는 제게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연기는 탄탄했지만 액션과 강렬함이 이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주인공 사냥꾼과 사냥감은 관점에 따라 잘 연기되었지만 이 영화의 핵심인 추격이 매력적입니다. 음악도 환상적이고 그 액션을 보완했습니다. 동의해, 지루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이 가득해 동지,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화 중 하나. 저는 이걸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꼭 봐야 해요. 훌륭한 스토리와 훌륭한 연기, 역사에 남는 액션. 몇 년 만에 두 번째 봤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에 10점 만점에 9.5점을 줬어요. 저는 이 영화를 즐겼는데 특히 화살을 교환하며 적을 죽이는 놀라운 싸움 장면이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강렬했습니다. 지루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액션이 가득하고 촬영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과거 우리의 한국 역사도 조금 배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반응을 봐도 이 영화가 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표절 이야기를 하며 이 영화를 폄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댓글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어제 미국 반응과 오늘 중국 반응을 봐도 이 영화에 대한 표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폄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부 프로 불편러들과 일부 평론가들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영화가 꽤 불편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만주족에게 지배된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써 그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댓글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댓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중국인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